60대 이후의 많은 남성들은 사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순간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 혈압이 오르는 것,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느낌,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애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욕구가 사라져서도 아닙니다. 내 심장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것은 활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내 몸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안박자.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기능 보조약까지 함께 사용합니다. 여러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는 안전한지, 언제는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는 절대 시도하지 말아야 하는지. 60대 이후에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다면 완전히 피해야 한다고, 심장이 이미 약해졌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혈압약은 심장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더 안전한 범위 안에서 일하도록 돕습니다. 위험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혈압이 위험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있죠. 혈압이 여러 날 연속 140, 9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면 가슴 통증이 없고 어지럼이 없고 아침과 저녁 사이 큰 변동이 없다면 약을 복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금기는 아닙니다. 실제 위험은 네 가지 상황에 있습니다. 첫째, 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경우. 둘째, 며칠 끊었다가 다시 복용하는 경우. 셋째, 최근 24시간 이내 급격한 혈압 상승이 있었던 경우. 넷째, 아침에는 135였는데 저녁에 165로 갑자기 치솟는 경우. 이마. 심장은 가벼운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동입니다. 140이나 150이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을 유지하느냐가 안전을 결정합니다. 여러 날 안정적이었다면 몸은 이미 적응했고 심장도 그 수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130, 오늘은 170, 그리고 다시 120으로 떨어진다면 그 오르내림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이 핵심 문제가 아니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능 보조약입니다. 2부, 기능 보조약은 위험한가?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혈압약이 아닙니다. 기능 보조약입니다. 혈관을 확장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곧바로 위험한 저혈압을 떠올립니다. 자주 언급되는 약으로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이 계열은 혈관을 가볍게 이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혈압이 안정적인 사람에게는 그 감소폭은 대체로 크지 않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안정되면 안전합니다. 변동이 문제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질산염 계열 약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협심증 치료제입니다. 이 조합은 혈압을 갑작스럽고 강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능 보조약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병용이 위험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혈압이 160 이상이고 아직 조절되지 않은 상태, 어지럼이나
실신 느낌이 있는 상태, 최근에 급성 혈압 상승을 겪은 경우, 술을 많이 마신 상태, 그리고 아주 흔한 실수 하나, 처음부터 효과가 약할까봐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 이마, 심장은 급격한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용한다면 낮은 용량부터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심장은 적당한 수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실제로 문제의 대부분은 약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위에 술이 더해지고 긴장이 더해지고 몸을 과하게 힘주고 두려움이 겹칠 때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실제 위험은 어떤 상황에서 주로 나타날까요? 다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 실제 위험은 언제 발생하는가?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나 사고가 활동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적당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긴장입니다. 이마. 심장은 적당한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압력이 갑자기 오르는 순간입니다. 그 압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술, 며칠간의 수면 부족, 그 전에 있었던 다툼, 과하게 힘을 주고 숨을 참는 습관, 불안이 커지면 몸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은 평소보다 더 오릅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빠르게 한계를 넘기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만드는 것은 활동이 아닙니다. 압력이 겹쳐지는 상황입니다. 혈압이 안정적이고 잠을 충분히 자고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면 가까워질 때의 혈압 상승은 대체로 계단 1, 2층을 오르는 정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술을 마셨고 화를 냈고 걱정이 쌓였고 잠이 부족했다면 상승폭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적이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심장은 적당한 수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심장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몰아붙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입니다. 4부, 혈압이 크게 오른 뒤 언제가 안전한가? 아주 흔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후에 혈압이 180까지 오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급히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몇 시간 뒤 측정기는 135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몸은 기계의 숫자만큼 빠르게 안정되지 않습니다. 안전은 한 번의 측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안정으로 판단합니다. 강한 혈압 상승 이후에는 혈관이 아직 긴장 상태에 있고 교감신경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은 혈압이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160으로 치솟았다가 120으로 떨어지는 변동이 없고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일어설 때 가벼운 어지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에는 균형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흔들리는 상태에서 심장의 한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주에 혈압이 계속 오르내린다면 우선해야 할 것은 약 조정,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심장이 어디까지 견디는지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대 이후에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안정된 리듬입니다. 마무리. 인식 정리 및 안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하나 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혈압이 높다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안정되어야 합니다. 혈압약은 적이 아닙니다. 기능보조약도 적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변동, 술, 긴장,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안정되면 안전합니다. 변동이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리듬이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약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몸은 증명이 아니라 균형을 원합니다. 오늘 약을 복용 중이고 아직 고민이 남아있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댓글에 점 하나 나 짧은 질문을 남기셔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구독하셔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겁을 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지식으로 결정합니다.